현실적으로 삼성전자 연봉이 대한민국의 최고는 아닙니다. 현기차나 현대모비스, 제가 일단 입사하려고 했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몇 퍼센트 정도 도달을 하면 2,300~400원짜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율출퇴근제예요. 늦으면 12시까지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야근을 엄청 했죠. 안녕하세요, 슈퍼로더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삼성전자에 다닐 때 MX 사업부의 업무 강도나 야근, 그리고 연봉, 보너스 이런 거 관련돼서 좀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조금 새로운 내용이에요. 회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지난번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서 다시 찍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 내용은 그거였어요. 어떤 회사든 마찬가지겠지만 열심히 한 만큼 내가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는 없어요.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 윗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진급을 빨리 시켜준다? 이런 건 없어요. 삼성전자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일을 진짜 열심히 하고 주변에서 나한테 일 잘한다고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고과를 주는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나의 평가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정말 잘 형성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 그리고 이제 고과 체계가 있는 회사에서는 정말 최악인 거예요. 자, 근데 어찌됐건 삼성전자에는 고과 체계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연말에 평가가 한 번 있는데 가나다라라고 이렇게 순번이 정해져 있고, 가를 받으면 아무래도 다음 연도에 연봉 계약서에 연봉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물론 연봉 협상이라는 건 없어요.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고, 팀 인사에서 그걸 우리한테 그냥 거의 통보식으로 물가 상승률이 이만큼 반영됐고, 거기에 지난번에 가를 받으셨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정도의 연봉을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통보식이고, 거기에 그냥 저희가 사인을 하는 건데,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그 고과권자한테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고과가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인 고과를 받으면 상관없지만 삼성전자에 이제 NI라는 고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최하위 고과인데, 제 주변에도 있었지만 NI 고과를 2번 연속 받으면 UN이라는 고과를 받거든요. 그럼 거의 월급이 절반으로 깎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장이고 차장인데 UN 고과를 받았다 그러면 그분은 신입사원보다 연봉이 낮은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MX 사업부에 다닐 때 정말 중요한 건 단순하게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어를 해야 돼요. 오픽이라고 영어 말하기 평가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좀 더 뛰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중국어를 공부해요. 저도 한 6개월 정도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외부 강사분을 초빙해가지고 회사에 있는 센트럴파크 강의실에서 중국어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 고과를 받는 거나 기본적으로 내가 갖춰야 될 것들에 대한 이런 경쟁이 굉장히 심한 게 삼성전자 MX 사업부예요. 근데 이건 MX 사업부뿐만 아니라 아마 삼성그룹 전체에 이런 게 적용이 될 거예요. 자, 그거와 연계된 내용으로 삼성전자가 약간 글로벌한 회사고 젊은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어느 회사에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꼰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이제 80년대 사원분들은 거의 남지 않았는데 90년대 사원분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으세요. 자, 이런 분들과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에는 두 가지의 회식 문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달 하는 이런 회식은 1인당 회식 비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만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회식 비용이 25,000원밖에 정해지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5,000원어치만 뭐가 되냐? 그건 아니고, 고과권자, 그러니까 파트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돈을 더 받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추가로 충당을 해서 회식을 조금 여유 있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회식할 때 어떤 룰을 정해놓긴 해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112, 129라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1차에서 한 가지 술로 2시간 안에 끝낸다, 1차에서 한 가지 술로 9시 전에 끝낸다,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회식 문화예요. 인사과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 잘 지켜질까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지켜져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파트장이나 모든 윗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에서 회식 문화가 1차로 끝날까요? 그건 아니에요. 꼭 2차를 가요. 그분들이 신입사원일 때도 그랬고 사원 대리일 때도 그랬겠지만, 이게 이제 몸에 익숙해진 거예요. 어찌됐건 그분들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나 몇몇 사람들은 의전 아닌 의전을 좀 했었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일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고과를 못 받는 그런 아주 거지 같은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나름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리면, 이 사람들이 진짜 거지 같은 게 뭐냐면, 지금 생각해도 진짜 쓰레기 같은 행동이었는데, 잠깐만요.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서는 혹시 VPN을 이용하시나요? 혹시 VPN을 이용하신다면 어떤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PIA VPN은 시장에서 가장 투명한 VPN입니다. 자, VPN이라는 건요, 여러분,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익명으로 전송하는 데 사용되고요. 사용자의 IP를 마스킹해서 데이터를 보호함과 동시에 수신 권한이 없는 사람은 읽을 수 없도록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말합니다. PIA VPN은 누적 다운로드 수가 무려 3천만 회 이상이고요. 10년
넘게 이 바닥에서 VPN을 꾸준히 이끌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VPN들과 다르게 아주 완벽한 투명성을 위해서 100% 오픈소스로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이고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앱이 앱 자체의 보안이 굉장히 뛰어나서 사용자가 그 앱은 굳이 뭐 VPN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앱만은 원래의 IP로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 터널링이라는 걸 설정해서 제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뱅킹 앱 같은 게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PIA VPN의 서비스는 미국 전역과 캐나다, 독일, 브라질, 일본 등을 포함해서 전 세계 총 91개의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전역에 위치한 수천 대의 차세대 서버에 전례가 없는 액세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PIA VPN을 이용하는 여러분의 경험은 항상 빠르고 원활하며 아주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ISP 네트워크 및 정부 검열관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암호 숨기기 및 연결 암호화로 운영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고 여러 환경에서 이용하는 데 굉장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빠른 연결 속도를 서비스하고요. 요금제 하나만 결제하면 윈도우, 맥OS, 안드로이드, iOS, 거기다 리눅스까지 이 모든 플랫폼에서 원하는 모든 기기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환불 보장 제도가 있고요. 특이하게도 연중 무휴 24시간의 고객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대요. 해외 VPN을 이용하는 소비자로선 굉장한 장점이고 좀 약간 안심이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VPN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아무래도 넷플릭스를 보기 위함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뭐 스즈메의 문단속이나 너의 이름은 이런 걸 볼 때 뭐 정말 완전 띵작이죠. 그런 걸 볼 때 이제 도쿄로 로케이션을 변경해서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곤 해요.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OTT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국가로 로케이션을 변경한 다음에 컨텐츠를 시청하실 때도 보안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모든 금액이 83% 할인돼서 월 2.03달러의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뭐 추가로 4개월의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고정 댓글과 상세 페이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까지 이제 회사 돈으로 마셔요. 3차를 가기 전에 이분들이 팀을 나눠서 당구를 쳐요. 그럼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부분 이제 부장일 텐데 임원들은 보통 직원들의 회식에 잘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 부장이 포함된 팀이 만약에 당구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우린 3차를 가서 아주 재밌게 놀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있는 팀이 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 쌩까고 그냥 집에 가요. 최악이죠. 완전 쓰레기 짓인데 이런 사람들이 삼성전자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물론 지금 언급드렸던 그분은 얼마 전에 정년 퇴임을 하셔서 안 계시지만 그 밑에 그런 행동들을 똑같이 주도했던 분들은 아직도 삼성전자에 남아있죠. 뭐 물론 그분들이 이제는 이제 고가권자가 아니고 약간 사이드를 물러나서 일을 하시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뭐 나중에 자세히 좀 말씀드리고 자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그런 분들의 의전을 엄청 했는데 저나 저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가를 잘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의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가 시즌이 돼서 나한테 뭔가 이렇게 줄 것처럼 좋은 고가를 줄 것처럼 막 떠들어 놓고 실제로 고가를 받을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 이번엔 네가 양보해라. 그리고 내년이 돼요. 그러면 아 이번에도 또 네가 양보해라. 받을 건 다 받아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출장을 보내야 되는 아주 귀찮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저한테 네가 출장 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면 어느 정도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챙겨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가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이게 형평성이 너무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의전을 이제 안 다녔다. 그리고 좀 게임분들이 나타나는 시대가 오고 나서는 고가를 좀 잘 받기 시작해서 특진도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회식 문화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GWP라고 분기별로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 회식을 주도하는 총무를 제외하고 CA라고 따로 있거든요. 분기별로 어떤 이벤트 같은 거를 제공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GWP는 우리가 뭐 다 같이 영화를 보거나 볼링을 치거나 뭐 갤러리를 가서 구경을 한다거나 뭐 이런 컨셉의 여러 가지가 있으니 선택을 하세요. 본인이 원하는 GWP에 참가를 하면 돼요. 그게 뭐 그냥 단순하게 회사 안에 있는 센트럴파크의 공원에 가서 그냥 도시락을 먹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무실에 있는 회의실에서 어떤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1년에 4번 정도 GWP를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처럼 매달 회식도 진행하지만 그런 추가적인 행사가 따로 있다. 그리고 회식할 때도 우리가 꼭 굳이 퇴근하고 막 6시, 7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번 회식은 점심 회식으로 진행할게요. 그러면 그냥 점심에 뭐 같은 거 시켜가지고 사무실에서 먹는다던가 아니면 조금 한가한 시즌이면 다 같이 낮 1시에 퇴근해서 그냥 맥주데이 한번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러니까 회식 문화는 굉장히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들을 해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뿐 아니라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대부분이긴 한데 회식 때 사고는 항상 일어납니다. 뭐 하나의 에피소드를 전해드리자면 정문 주차 타워라고 따로 있어요. 그 정문 주차 타워를 통해서 수원사업장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지하 통로가 있거든요. 엄청 넓어요, 지하 통로가. 그 통로에 당연히 CCTV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전체 직원들한테 공유가 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엄청 큰 LED 전광판이 있는데 그분이 회식을 하고 술이 엄청 취해서 글로 들어오시면서 이 전광판을 주먹으로 때려 부신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잘렸어요. 얄짤없어요. 삼성인으로서의 어떤 좀 안 좋은 행동들을 했다. 그러면 바로
바로 그냥 잘립니다. 그만큼 사규에 꼼꼼하게 그런 것들을 잘 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딘가에는 있다는. 삼성전자 MX사업부에는 또 다른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프데이예요. 사업장 안에서 유일하게 술을 먹을 수 있는 날입니다. 요즘에는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코로나 때 그게 완벽하게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을 했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진 않았는데, 이 호프데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수원사업장에 보면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풋살장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 이제 무대도 설치하고 무선사업부 직원들이 이제 그룹별로 앉을 수 있도록 테이블이랑 의자가 이제 쫙 세팅이 돼요. 한 5시인가 6시부터 맥주를 제공해주고 치킨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요. 단순하게 그냥 앉아서 호프만 먹냐, 그건 아니고요. 미리 MX사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 때는 어떤 가수가 섭외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가수들이 후보군이 이제 쫙 있거든요. 그 후보 중에서 우리가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분들 중에는 옛날에 원더걸스도 오고, 그리고 마마무, 박정현, 임창정 왔었나? 그리고 에이핑크, 그것뿐만 아니라 그전에 사전 행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빴던 경우에 그런 행사들이 하면 보통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고 그냥 먹을 거나 좀 얻어먹고 이랬던 걸로 기억이 돼요. 자, 그리고 MX사업부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 지금도 계속 시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한 16년, 17년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여름에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다닐 수 있었어요. 남자들이 대놓고 다리털을 노출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다른 사업부는 제가 모르겠지만 MX사업부에서만큼은 인사과에서 그나마 조금 열려있다는 느낌을 계속 주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벤트들을 계속 진행해요. 그래서 복장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추리닝만 아니면은 어떤 걸 입고 다녀도 상관없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해본 적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삼성전자는 정년이 보장이 될까요? 해외에 있던 주재원들을 쫙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매년 엄청나게 깎인 금액으로 당연히 한참 후배들이죠. 업무에서 싹 배제가 됩니다.